근데 대표님은 딱 보니까 아니 이거 너무 이쪽에 원한다니까 나는 그것까지 안 한다. 니네들이 다 해라. 그러면 맥도날드가 할 수 없이 다 해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제 클라이언트가 그 건물 갖고 계신 건물 하나 팔고 네, 나서 텐더리언을 하시려고 하면은 마커스 밀리체비 제임스 양한테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제임스 양 선생님이 순식간에 리스팅을 몇십 개를 갖고 와가지고 바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장거리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조지아 거를 팔고 나서 캘리포니아의 스타벅스를 사도 되고요.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버거킹을 사도 됩니다. 내가 그렇죠.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세법상으로도 텐더리언 익스체인지라고 하든지 어떤 세법상의 부동산을 활용한 어드밴스드 플래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싱글 테넌트 프로퍼리는 정말 좋은 엔티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인이 이제 그 responsibility 그러니까 zero responsibility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지 그 싱글 테넌트 그 프로덕트 타입 안에서도 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임대 계약을 트리플 넷 리스인데 absolute 트리플 넷 리스. 그러니까 그런 임대 계약이 주인이 아무런 그런 리스폰시빌리가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블 넷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더블 넷 리스는 제가 example을 드린다 그러면 제 뭐 스타벅스 미국에 있는 스타벅스 임대 계약은 제가 볼 적에는 뭐 99, 98%뭐 그 정도는 다 더블넷이에요. 더블넷은 또 무슨 뜻이냐면 지붕이나 건물 그 기둥 그거는 주인이 그 부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고객님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스타벅스 산 거는 저는 보통 스타벅스 살 적에는 새로 진 것밖에 안 삽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는 새로 진 거 보면 보통 지붕이 한 20년 그 지붕 워런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개발한 친구가 그거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가 산다 그러면 그 워런티를 트랜스퍼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로지 스타벅스는 새로운 건물. 근데 그런 이유는 이 더보넷 리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요새 좀 많이 보이는 임대 계약이 그라운드 리스입니다. 그라운드 리스도 마찬가지로 출뻔넷, 앱솔루트 출뻔넷인데 여기에 이제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그 땅에다가 짓는 그 건물의 비용을 테넌트가 다 부담을 해요.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라운드 리스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요새 되게 많이 파퓰러해졌어요. 요새 새로 짓는 건물들 보면 제가 볼 적에는 한 50% 이상은 그라운드 리스예요. 회계사님이 만약에 이제 좋은 로케이션에 땅이 있는데 제가 맥도날드예요. 근데 딱 보니까 여기다가 맥도날드 지으면 너무 장사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도날드 그 로케이션의 이제 디벨로퍼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 회사님 딱 가가지고 땅이 로케이션이 너무 좋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싶다. 제가 맥도날드가 여기다가 새로 맥도날드 건물을 짓는데 300만 불이 드는데 제가 맥도날드 우리 회사가 여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질 테니까 우리한테 길게 임대 계약을 주고 그리고 그 렌트를 왜냐하면 이제 제가 맥도날드 회사가 300만 불 투자했으니까 무슨 좀 혜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혜택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300만 불 투자하고 let's say 20년 임대 계약을 이제 회계사님이 줬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그 렌트를 평균 그 동네에 받는 만약에 1년에 원래는 20만 불을 내야 된다. 그렇지만 저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맥도날드에서 한 12만 불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보통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땅 주인이기 때문에 들어가진 않고 맥도날드 회사가 건물을 지어주고 그러니까 이제 렌트를 싸게 해줘요. 그렇지만
회계사님은 또 두 번째 이제 차이가 뭐냐면 그 건물의 property depreciation은 제가 가져갑니다. 맥도날드 회사가. 그렇지만 주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나는 만약에 내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300만 불을 또 투자해가지고 이제 건물을 지어준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혜택을 또 property depreciation 혜택을 받는 것보다 돈 안 들어가고 맥도날드가 투자를 하고 그냥 오케이 나는 렌트를 조금 덜 받고 그리고 건물의 그 디프리시에이션을 안 받는 거가 요새 랜드홀더들이 좀 생각하는 게 조금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 계약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 건물은 이 회계사님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임대 계약이 끝나면. 그래서 그런 게 차이점인데 큰 거에 볼 적에는 그라운드 리스는 디프리시에이션을 못하고 렌트는 덜 받는 거는 뭐 제 생각에는 큰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 입장에서는 돈을 투자도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빈 땅이었으면 뭐 렌트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적에는 그라운드 리스가 이제 더보넷은 약간의 이제 좀 피하는 게 좋지만 스타벅스가 아니면 앱솔루트 트리플 넷 중에서도 그라운드 리스가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앱솔루트 트리플 넷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아마 이제 회계사님이 이거 이제 이 프로퍼티 디프리시에이션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투자를 할 적에 만약에 제 클라이언트가 나는 프로퍼티 디프리시에이션 할 필요가 없다. 이제 만약에 다 썼는데 더 이제 텐토링 할 적에 큰 거를 안 사고 똑같은 거를 메인테인을 한다. 그 프라이스 포인트를 한다. 그러면 디프리시에이션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으면 그라운드 리스가 제가 볼 적에는 제일 안전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테넌트가 맥도날드가 이거를 운영을 할 적에도 렌트가 그 중에 하나의 큰 익스펜스인데 렌트가 벌써 싸게 내기 시작하잖아요. 원래 20만 불을 내야 되는데 12만 불을 내야 되니까 그 비즈니스가 이 로케이션에서 오랫동안 이제 저희가 영어로 얘기하자면 longevity라고 그러거든요.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데 부담이 덜 가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분의 입장에서는 더 세이프한 게 가는 게 낫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새는. 이제 property depreciation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가 그 임대계약의 이제 그 차이점입니다. 하나 궁금한 건 그라운드 리스를 할 때 캡 레이트라는 게 그냥 땅 가격에 대한 캡 레이트만 받는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라운드리스가 되게 이제 요새 많이 하는 게 네. 만약에 이제 땅 가격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100만 불 땅이 100만 불 밸류에이션이에요. 네. 근데 맥도날드가 지금 회계사님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300만 불 투자해가지고 맥도날드 지었어요. 저는 이거를 목적이 뭐냐면 이걸 진 다음에 팔 계획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땅만 판다 그러면 100만 불만 팔잖아요. 제 땅만. 근데 만약에 맥도날드가 거기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보통 그라운드리스는 15년, 20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렌트를 싸게 내니까 그걸 오랫동안 하고 싶어서. 그러면 제가 그거를 400만 불에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베네핏이 있기 때문에 요새 땅 주인이나 아니면 이제 그 로케이션에 조금 뭐 이상한 건물이 있는데 별 뭐 도움도 안 되고 렌트도 되게 적게 내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라운드 리스를 하면 조금 큰 돈보다 좋은 어플튜니티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라운드 리스는 평균 그라운드 리스가 아닌 것보다 캡 레이트가 조금 더 낮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렌트를 원래는 20만 불 내야 되는데 12만 불 내니까 우리는 건물 가격은 언제나 그 렌트에 비교를 해가지고 건물값을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트가 좀 낮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할 적에 캡 레이트를 조금 더 낮춰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라운드 리스 아닌 거보다는 많이 싸요. 렌트를 싸게 내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그 프랜차이즈들마다 독특한 인테리어가 다 따로 네,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투자를 하려고 예전에 맥도날드 하던 걸 건물을 샀는데 네, 이게 지금 저는 맥도날드 싫어하니까 이거를 버거킹으로 바꾸고 싶다. 아니면 뭐 스타벅스로 바꾸고 싶다. 뭐 이런 네. 경우 그런 그러니까 경우 이제 네 만약에 이제 맥도날드 사셨으면 이제 홍 대표님이 임대 계약이 솔직히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죠. 네네. 네. 근데 만약에 끝났는데 이제 미국에는 한국도 그런지 모르지만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20년의 임대 계약이 끝나고 옵션이 보통 5년으로 뭐 2개 있다, 3개 있다, 4개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옵션이 없죠. 만약에 테넌트가 내가 옵션을 엑서사이즈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이제 그거를 기다려야 되지만 그게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대표님께서 어 만약에 이제 이그샘플이 맥도날드가 아니고 버거킹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제가 왜 버거킹이냐면 버거킹이 요새 좀 장사를 잘 못하거든요. 네. 그리고 팔적의 캡이 맥도날드는 뭐 4.25 캡이 판다 그러면 버거킹은 뭐 5.5 캡에 팔아요. 그러면 건물 주 입장에서는 좀 좋은 브랜드가 들어와가지고 임대기가 길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버거킹을 하다가 다 끝나고 맥도날드가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그것도 다 네고시에이션이에요. 만약에 홍 대표님께서 로케이션 기가 막혀요. 그러면 홍 대표님이 레버리지가 있어요. 맥도날드만 원하는 게 아니고 칙플레이에서도 들어오려고 그러고 그러면 이제 컴피텐션 로케이션 너무 좋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네고시에이션이 뭐냐면 어 니네 렌트를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칙플레이가 한 1년에 20만 불 낸다니까 너 이 자리에 들어올라 그러면 맥달은 너 22만 불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옵션이 뭐냐면 이제 대표님이 이제 건물의 버거킹이 좀 많이 늙었어 나 오드예요. 그러면 이거를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 홍 대표님이 나는 건물 이제 돈 투자할 마음이 없으니까 니네들이 다 투자해서 지어라. 근데 그것도 할 적에도 네고시에이션이 필요해요. 음, 만약에 그 맥도날드가 너무 원하는 로케이션이에요. 그러면 보통 새로 이런 거를 질 적에도 부담을 다 맥도날드가 투자를 한다 그래도 이제 물어봐요. 홍 대표님한테. 우리가 300만 불 투자하니까 파킹장이랑 이런 공사는 조금 도와달라. 그러면 뭐 한 20만 불 도와달라. 근데 대표님은 딱 보니까 아니 이거 너무 이쪽에 원한다니까 나는 그것까지 안 한다. 니네들이 다 해라. 그러면 맥도날드가 할 수 없이 다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왔다 갔다 네고시에이션 하는데 평균 이제 조금 랜돌드가 이제 도움되는 것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큰 것들 투자는 이제 그 그라운드에서 하는 테넌트가 다 하죠.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좀 애대한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좀 조금 스페셜하게 타코벨이면 막 이렇게 그 교회처럼 성당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짓고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변해져가지고 요새는 미국에서 새로 그 디자인 프로타입을 보면 조금 다 박스처럼 나와요 디자인이. 네. 그러니까 안에는 좀 스페셜티 자기네 그 특징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유 하나가 쉽게 이게 틀린 브랜드로 갈 수 있게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뭐 officially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런 이유가 이제 하나의 큰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트리플렛이 뭐 중요하다. 이제 그거 챙겨라. 꼭 네, 챙겨라. 트리플렛. 이 얘기를 저희가 많이 들었던 건 사실인데 이 네. 그라운드 리스 개념이 요즘은 또 뜨고 있다라는 이야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솔직히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한테는 솔직히 그라운드리스는 이제 손해 보시는 게 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디프리시에이션을 못 하시니까. 음. 네, 건물. 그래서 그 한국말로 그 property depreciation이 뭐죠?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네, 네, 감가상각. 네. 처음 투자를 처음으로 1031 안 하신 분은 좀 이제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 반대를 하시겠죠. 왜냐하면 그거를 못 하니까. 그게 네. 큰가요? 감가상각 부분이? 어,
그게 그렇죠. 회계상 네. 네, 크죠. 네. 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감가상각을 그것도 가속 감가상각, 네. accelerate depreciation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cost segregation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세금 보고하는 데 있어가지고 부동산에서 가속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음, 싶을 정도로 부동산에서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그라운드 리스라고 할지라도 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정말로 빈 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갖고 있었던 땅이 원래 그 위에 뭐 아스팔트도 깔았고, 그죠? 그 땅 속에 뭐 수도관 같은 것도 묻어져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로 빈 땅이라고 하면 감가상각을 전혀 못하겠지만,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랜드 임프루먼트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랜드 임프루먼트들은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감가상각을 한꺼번에 100%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바꿔놨어요. 와, 그래서 네. 그 이 그라운드 리스라고 할지라도 네. 생각보다 한꺼번에 많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새로운 얘기네요. 저는 이제 그라운드 리스 그러면 이제 막 숲이 있는 그 땅 주는데 네가 알아서 개발해 막 그러고 넘겨줘. 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지금 트리플렛 특히 이제 그라운드 리스 개념까지 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꼭 전문가하고 상담하십시오. 예, 네. 비전문가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귀동냥으로 결정하셨다간 큰일 나십니다. 전문가들도 한꺼번에 즉석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아주 꼼꼼하게 그렇죠. 챙겨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문가들과 상의하셔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